우리 쪽으로 있잖아요. 토지거래허가제가 넘어오기 전에는 이 부분을 잘 물어봤었어요. 허가대상 계약이냐 아니냐. 우리는 실무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그럼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일정 면적을 초과합니다.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그래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허가구역 안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예약과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특례를 말씀드릴 때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원래 소유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건 소유권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 지상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이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지상권 거래를 허가받도록 해놨을까?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 지금 진도가 지상권 나갔나요? 아, 좋습니다. 그럼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죠. 최단 존속기간 이게 있어요. 이건 강행 규정이죠. 이것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죠. 최단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경구한 건물 소유 목적이에요. 몇 년? 최단 몇 년?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최단 기간 보호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구한 건물 소유 목적은 지상권이 최단 기간이 30년 가거든요. 그럼 이거 매매와 비슷한 요건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자꾸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규제 대상 권리에 유일하게 지상권이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지거래가에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도 들어간다. 대신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어야 돼요. 그럼 유상 계약이 있다는 얘기죠. 지류가 있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데 6가지를 꼭 따져보는 거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면허, 매매, 교환, 증여 요 3가지하고 법률의 규정에 물권등사의 3가지, 상속, 판결, 경매 이렇게 또 3가지를 따져보는데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잡히는 거 매매, 교환입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맞죠? 그럼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그러니까 증여는 빠져나갑니다.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증여계약은 일단은 제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규정에 물권등사의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은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은 일단 제외시킵니다.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판결 있죠? 상속, 판결, 경매. 판결은 토지거래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판결도 역시 촉탁으로 등기가 넘어가지만 판결은 규제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짜고 칠까봐. 판결은. 왜 그러냐면요. 자, 볼까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이 거래를 했거든요. 거래를 했는데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법상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갑이 일부러 법정에 2번 출석을 안 해버리잖아요. 일부러. 그러면 이걸 의제자백이라고 해요. 의제자백. 그래가지고 바로 패소 판결 나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늦게 해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규제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짜고 칠까봐. 그럼 외국인이 판결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외국인 취득신고 해야 되죠. 몇 개월? 6개월. 맞죠? 만약에 농지를 경매로 취득한다. 판결로 취득한다. 그럼 농지 취득자격 증명 있죠? 이거 역시 내야 됩니다. 다음에 거민 있죠, 거민. 판결로 이전 등기 축탁하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민 도장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등기 축탁이. 그러니까 판결은 짜고 칠까봐 규제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경매. 경매로 허가구역의 토지를 낙찰을 받잖아요. 이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를 면제하죠.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매는 허가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경매로 낙찰받는다. 그럼 이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을 지금 투자할 때 있잖아요. 투자의 대원칙. 정부가 눈여겨보는 곳에 투자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을 투자해야 되겠네? 맞아요? 그럼 강남 상구 같은 데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겠죠? 그런 데 사야지. 우리 서구도 묶여 있잖아요?
이런 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경매 물건 찾아보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돼요. 그래서 경매 물건 찾아보면 됩니다. 이게. 근데 물론 무지하게 비싸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허가, 경매에 의한 취득은 면제한다. 이 정도만 감 잡아주세요. 이 정도. 그래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 교재 417쪽에 지금 표로 정리가 돼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럼 이제 기준 면적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럼 허가 대상,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모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죠. 요 면적이 기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준 면적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는데 이 기준 면적은 일단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눠놨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눴는데 도시지역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주상공록이라는 거 공부했죠. 주상공록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미지정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상공록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거지역은 180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공업지역은 660,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이고요. 미지정지역은 90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업지역이 중간에 있는데 이게 660제곱미터예요. 그럼 이거 평으로 한 사람 이거 몇 평 나와요? 200평 나오죠. 그러니까 0.3 정도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평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업지역은 200평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죠, 지금.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주거지역은 여기 200에서 20이 빠졌죠. 그러니까 18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 중간에 있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반을 딱 접었어요. 반을 딱 접으면 상업지역은 녹지지역하고 만나죠? 그럼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의 절반이에요. 100이죠? 그 다음에 여기 주거지역은 지금 미지정지역과 만나죠? 그럼 미지정지역은 주거지역의 절반입니다. 숫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어쩌나 이거 곧 개정할 것 같은데. 곧 개정할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개정하는 이 면적이 아주 잘 아시는 면적으로 나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상공록미 이렇게 이제 기억해 보시고 공업지역이 600 이게 중간이다. 위로 올라가서 적어지고 이거 절반이다. 이렇게 감 잡았죠? 이렇게 잡고 다음 이제 도시지역 밖이에요. 그럼 도시지역 밖은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면적이 250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는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만 농지는 조금 더 크게 거래돼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할 필요가 없고 임야는 대규모로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밖은 지금 숫자가 배수로 가고 있죠. 배수. 그래서 250, 500, 1000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 숫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 지금 도시지역은 기준 면적이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죠.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지목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시지역은. 근데 도시지역 밖의 기준 면적은 이거 지목으로 가고 있죠. 지목이 농지냐 전답과소이냐 임야냐 다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 면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으면서 이 기준 면적에서 최소화시킬 때는 1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면적이 10%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최대화시킬 때는 3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상업지역이 지금 200제곱미터로 돼 있죠. 그러면 상업지역을 토지거래로 묶는 거예요. 묶으면서 20제곱미터 최소화시킨다면 10%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20제곱미터 이하를 허가받지 마세요. 이럴 수 있죠 지금. 그럼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전부 다 허가받으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최대화시킬 때는 3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상업지역이 이거 200이니까 최대화시키면 3배죠.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허가를 받으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면서 이 면적을 최소화시킬 때는 10%까지 최대화시킬 때는 300%까지 늘려가지고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이걸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개정하는 이유가 왜 개정을 하냐면요. 보세요. 지금 저기 강남 상구 있잖아요. 강남 상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인데 그 소형 아파트 대지권이 예를 들어서 15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인데 15제곱미터예요. 대지권이. 그러면 거기 토지거래하고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15제곱미터면 이걸 최소화 시키더라도 지금 주거지역은 180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화 시키더라도 18제곱미터죠, 지금. 그럼 이거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피해가고 있죠? 근데 이게 거래가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피해가니까 이거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숫자들이 조정이 됩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에요, 지금. 곧 통과될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을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60, 150, 150, 200, 그렇게 이제 바꿔요, 이거를. 숫자들을.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60, 150, 150, 200. 안 들어봤나? 분할 금지 면적이 그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그럼 현재 면적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잠깐 그럼 이제 참고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을 기준 면적 이렇게 잡는다고 했죠? 용도지역 기준이라고 할거예요. 여기 도시지역 밖은 지금 지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낸 거예요. 만약에,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낸 거예요. OX.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예? 누가 오라 그랬어? X죠?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농지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녹지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녹지지역은 지금 여기 도시지역이죠, 지금. 그럼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이 100이죠. 그럼 최대화 시키더라도 300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400은 무조건 허가 대상이죠? 이 농지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면적 기준이. 근데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토지가 도시지역 밖의 농지였다면 이거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은 400제곱미터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기준 면적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기준 면적을 받고 그 나머지 뭐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 418쪽에 있는 내용, 국가 등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넘어가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지금 등장했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절차로 들어갑니다.